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지금 하는 행동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뭐든 다 하잖아요. 냄비 던지고 뭐 칼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려고 나서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을 재개하는 문제가 났었을 때 이 문제를 이건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런데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면 우린 사법부의 재판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사법부 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거라며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터뷰 진행자가 계엄 발동 가능성은 조금 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얘기는 지난 2월 책에도 썼던 얘기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번 했던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 어제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재판중지법?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이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만약에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재판 재개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면 과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거 막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은 지금 국회는 제압할 수 없지만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판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판단들은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중앙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단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했고 또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청담동 술자리 이거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실제로 민사 배상까지 7천만 원 받아내고 막 이래 8천만 원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하고는 자기는 담을 선을 긋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그 진영의 논리에서 좀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이런 거를 본인이 자산으로 쌓아왔는데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모든 사람은 다 계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도 갑자기 장르만 여의도 잘릴 것 같으면은 갑자기 쿠데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JTBC 사장 내가 할 수 있고 그럼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냥 점거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기자가 2명 있거든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도 쿠데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정법을 가지고 막 논리 비약을 하면 안 된다. 한동훈이 그나마 쌓아놨던 자산마저 다 없어진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썩 잘한 판단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참모들이랑 상의를 해서 좀 여권을 좀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을 좀 보호하고 편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거 구속영장 발부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진영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격하는 건 뭐 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 비교적 그 당에서 조금 더 상식적인 그리고 좀 논리에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비교적 좀 했다는 평가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추경호의 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일단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결과 볼 때 추경호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표결에 불참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관돼요. 내 판단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불참을 넘어서서 표결을 방해하는 명확한 증거나 증언이 있느냐. 그걸 이제 특검이
이제 법원에서 딱 들이댈 것이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그건 알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극히 법률가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아니 있지. 법률가 지금은 법률가라고 하긴 애매한 아니, 위치잖아요. 동훈이도 살아야지. 아니 가뜩이나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이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 배신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경호는 구속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더 배신자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근데 아, 그래요? 이 논리는 지금 이준석 뭐 김재섭 다 그 얘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결을 한 건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특검이 만약에 구속을 하고 기소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네.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행사를 했느냐, 자유의지를 오히려 방해를 한 이거를 가지고 구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지금 이준석, 김재섭, 뭐 한동훈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압니다. 네. 나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는 될 테고 재판 과정에서 다뤄야 되지만은 저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나오든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네.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 그 예. 일부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논의하지 못했다. 뭐 예. 예를 들면은 계엄 있기 며칠 전에 윤석열 피의자랑 당시 뭐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근데 계엄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가 발표되는 걸 알고 다시 운전기사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국회로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몰랐다,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뭐 정치인도 뭐 여러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한번 판단하고 그다음에 맞다고 하면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얘기가 있었다면 그 얘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석될지 정도는 예측을 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인이라면. 근데 여기에서 뭐 이 얘기가 설령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되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게 국민들한테 혹은 뭐 저 당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판단한다면 난 두세 번째 판단은 너무 판단 미스 아닌가. 그건 뭐 지지층한테 네. 들으라고 한 거지. 뭐 나머지 중도층이나 뭐 일반 국민한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 이게 저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그동안에 한동훈이 뭔가 쌓아왔던 서사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예. 총으로 쏴 죽일 정도로 또 미웠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동훈이도 살자 좀. 왜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까칠해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살면 나는 뭐 오케이인데 이렇게 아니 이게 사는 길이 그 아닌 것 전직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자기 당 소속 의원 당시에 또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였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아.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영진 앵커님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에이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지금 한동훈 불러와 여기 빨리.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섭외 중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동훈 빨리 여기 앉혀가지고. 아 취조- 오늘 취조- 나오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이제 그 섭외가 거의 이제 될 뻔했는데 네. 또 뭐 일정이나 뭐 다시 이런 것들이 조율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직접 취조하겠습니다 한동훈을. 아 그러실래요? 예. 잡아오겠습니다. 더 제가 대단하네요. 그럼 제가 잡아오고 추려하시고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판단 내리시고. 알겠습니다.